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 2주 만에 만나는데요. 네. 그 사이에 날씨가 한층 포근해졌어요.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맞아요. 대기가 좀 뿌옇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꽃샘추위는 물러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봄이 다가오면 꽃 생각이 가장 먼저 나요. 어제 광양 매화축제가 막을 내리기도 했고요. 요즘 곳곳에 그래도 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봄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꽃놀이, 꽃구경인데요. 남녘에선 이미 개나리, 진달래 다 꽃망울을 터뜨렸고요. 서울에서도 조만간 아름다운 봄꽃들을 모두 네. 만끽할 수 있을 텐데요. 예쁜 꽃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먹을 얘기 하니까 좀 잔인한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예쁜 꽃들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 그 진달래 같은 경우는 화전이라고 하잖아요. 전을 부쳐 먹거나 또 이렇게 식용으로 먹는 걸 종종 본 적은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 꽃을 먹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예전에 음식을 먹을 때도 데코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봤는데 네. 이게 먹는 건지 몰라서 안 먹었었거든요. 네. 혹시 맹이코는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저는 화전을 먹어봤는데요. 네. 그런데 확실히 꽃 자체를 꽃만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꽃 맛을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도 보기에 정말 예쁘고 또 기분 좋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꽃 맛이 잘 상상이 되지는 네.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일단 식용꽃은 눈으로 먼저 한번 먹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죠. 함께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네, 저 이 영화 봤거든요. 네, 맞아요. 시험과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는 여주인공이 이제 고향을 찾아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네. 영화인데요. 지금 보시면 평범한 파스타 같은데 그 위에 꽃을 뿌려서 꽃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꽃을 있는 엄청 많이 모습이고요. 올리네요. 맞습니다.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아카시아 꽃을 튀겨서 튀김으로 먹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장면도 저는 정말 신기하게 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영화를 사실 못 봤는데 식용꽃을 요리에 활용한다는 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파스타나 튀김 요리로도 먹을 수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음식보다는 쉬운 요리부터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식탁 위에 식용꽃으로 일단 요리를 하면 뭔가 봄을 요리하는 그런 느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꽃들은 네.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궁금해요. 저는 영화 보면서 네. 꽃튀김도 그렇고 꽃을 요리에 활용하는 걸 보면서 나도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또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먹어도 되는 꽃은 어떤 걸까? 그리고 내가 그 꽃을 구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식용꽃을 재배하는 곳에 직접 다녀와 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우선 꽃놀이를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잠깐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약간 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펜지, 비올라, 금오초, 줄리앙과 같은 수십 종의 식용꽃과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보이는 꽃들이 다 식용꽃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용꽃으로는 펜지를 들 수 있습니다. 네. 펜지는 꽃의 크기도 다양하고요. 색도 네. 종류가 많아서 음식에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보리지라는 꽃인데 이 꽃은 독특하게 오이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오이 맛이요? 샌드위치 같은 것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또 끝부분에서 달콤한 맛이 나면서도 쌉쌀한 체리 세이지라는 꽃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방금 지나간 금오초도 만날 수 있는데요. 꽃 모양이 붕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역시나 좀 살짝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식용꽃들이 좀 쌉쌀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식용꽃이라 그래서 정말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줄 알았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꽃들이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꽃을 직접 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나 봐요. 맞습니다.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꽃을 따서 상품으로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는데요. 네. 먹는 꽃이기 때문에 관상용 꽃과는 엄연히 다른 방법으로 재배가 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를 하는데요. 네. 농약 같은 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꽃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식용꽃에게는 단순히 꽃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건강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꽃이 상하지 않게 약을 사용하지 않고 키우려면 그만큼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말 여러 작업들을 많이 거치더라고요.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 벌레도 일일이 잡아야 하고 역시나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정성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예쁜 식용꽃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군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꽃 하면 보통 요즘 같은 봄철에 많이 피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사시사철 저렇게 식용꽃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하우스 재배다 보니까 뭐 가능하긴 한데 네. 그래도 종류별로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식용꽃의 종류도 시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철이 아주 대표적인 식용꽃들이 모두 다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이뻐서 먹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식감 때문에 먹는 건지 그 꽃에도 어떤 영양소나 성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 식용꽃의 영양 성분은 색소에 들어있는데요. 아, 이 네. 색소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노화 방지의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초콜릿 성분 이야기할 때 이 뇌질환을 예방해주는 성분이라고 해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예. 네, 했는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꽃에도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또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색소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앞서 이런 식용꽃들의 맛이 좀 쌉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식용꽃만을 가지고 요리를 하기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샐러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샐러드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그 위에 꽃을 장식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꽃을 주 재료로 먹는다기보다는 부재료로 그리고 장식용으로 활용을 해서 입맛을 돋우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리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또 시각적으로 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꽃을 활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성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신경 네. 좀 썼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식용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식용꽃을 사는 분들을 보면 뭐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시는 그런 뭐 셰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새댁들, 초보 주부들도 많이 사간다고 해요. 왠지 이 꽃을 더하면 부족한 요리 실력을 좀 비주얼로 보완하겠다 이런 의도를 좀 엿볼 수 있는 네.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꽃을 씻어서 먹어야 하나 저는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데요. 네, 맞아요. 역시나 이제 찬물로 좀 씻어서 그 찬물로 씻으면 순식간에 좀 이렇게 싱싱해진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씻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먹는 것이다 보니까 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우선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식용꽃은 암술이나 수술은 빼고 네, 먹는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제 거군요. 그런 것들이 제거된 상태로 나오긴 네. 하지만 그래도 좀 민감한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꽃을 섭취할 때는 암술, 수술 그리고 꽃받침을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관상용 꽃과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용으로 나온 꽃만을 드셔야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길가에 진달래가 폈다고 해서 뭐 진달래 네.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네. 먹어봐야겠다라고 맞아요. 해서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길가에 있는 꽃은 또 중금속 오염의 우려가 아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역시나 이제 먹는 것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면 어머니께서 어이구 꽃이 이쁘게 폈네 그리고 쪽쪽 뭐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뭐지 하고 저는 안 먹었는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좀 그쵸. 위험하겠네요. 요즘엔 또 미세먼지나. 이 도심에선 더 주의를 네, 하셔야 환경이 겠죠. 안 맞아요. 좋으니까.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봄나물 얘기할 때도 잘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꽃에도 독이 포함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자칫 먹을 수 있는 꽃과 그렇지 않은 꽃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철쭉꽃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색도 예쁘고 정말 네. 그 진달래랑 가끔씩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은방울꽃, 뭐 애기똥풀꽃 이런 꽃들도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아무래도 요즘에 봄나들이 많이들 가시는데 그럼 길거리나 또 네. 산에 가셔서 봄나물 그리고 봄꽃들 보고 이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외부에서 식당에서 먹을 때 꽃이 장식돼 있으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고가의 음식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손님을 초대할 때는 꽃을 좀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요리 실력을 보완하는데 아주 요리 실력 큰 보완은 좀 효과가 어려울 것 있다고 같고 꽃으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요즘에 봄과 관련된 식재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네,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